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전화 취재를 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취재를 했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시작 서막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서막. 예. 그리고 사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주 그냥 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면. 험한 특히 얘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주변에서 뭐 검찰 쪽에 취재를 또 해서 하는 얘기겠죠. 기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이야기인데. 네. 어쨌든 지금 김용 부원장 뭐 긴급 체포 구속이 되어 구속됐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해서 오늘 출금 조치가 내려졌는데 조만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 소환 요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거다. 그런데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게 20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20일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예,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한가하게 뭐 이렇게 대응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국감 종반전이에요. 오늘 다 그렇죠. 종합국감하고 끝내고, 그리고 원래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트랙을 밟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틈이 없이 조사가 막 들어오고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말 사이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상당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회의를 네.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플랜 A, B, C 막 이렇게 계속 짜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설정해 놓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 수위를 네.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검찰의 움직임도 기민하지만 민주당도 기민하게 대응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해서 오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조만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 소환을 요구하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거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게 20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24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의 발언인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과 그 목표가 제1야당 대표에게 칼끝이 정조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내용을 소개하며 밝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도 지금의 이런 현실에 같은 날 이재명 대표가 올먹이기까지 한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검액관 친이 돼가 버리는 정적 죽이기, 야당 말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장 기자는 지금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보면서 두 가지가 혼선 착종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정리를 굉장히 깔끔히 해주셨다며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용공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부패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수사를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인터뷰에서 하고 계신다며,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그 다음에 탈북선언 북송, 그리고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도보다리 회담 당시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뒷거래설, 이를테면 USB 안에 뭐가 담겼는지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남북관계 문제를 가지고 뭔가 종북 주사파 이런 방식으로 용공몰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한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여러 언론에 티타임이 부활되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검찰발로 계속 보도가 되며 일종의 부패 낙인 찍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며,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거죠.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재명의 구속이라고 예언했던 김어준 총수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20일 내에 이재명 대표 구속. 그게 현재 검찰의 최종 목표입니다.
기다렸다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혹시 검찰력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질문이 좀 길다. 질문이 좀 길다. 질문이 좀 길다.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 안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 안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 안 할게요. 대통령님, 그 지금 경제 어렵다 보니까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을 하던데 그 사면 계획 있으신가요? 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 없으세요? 어제 수사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맥락 조금 더 한번 직접 설명.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뭐 검사장들이나 검사들 중에 이게 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 잘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뭐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영상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불러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혹시 보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걸음걸이, 충혈된 눈, 잠긴 목소리,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모습, 어려운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며 다른 질문이 없냐고 반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모습, 이유가 있었습니다. 24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7월 19일에서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청담동 룸바 술자리,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가진 이 술자리는 새벽 3시까지 계속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음날 출근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서 전날 과음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영상으로 보신 거죠.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출근길 문답에서 앞으로 질문은 2개씩만 받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다른 질문 없는가라고 말을 돌렸는데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윤 대통령이 1분 20여 초 안팎에서 달랑 2-3개의 질문만 받고 서둘러 자리를 뜬 겁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 같은 질문을 불쑥 던진 건데요. 질문 개수가 과거 7, 8개에서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답변 내용마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안 하겠다거나 다른 질문 없느냐는 등 답변을 피하거나 낮아진 목소리 톤에 불편한 감정마저 표출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율 추락에 따른 메시지 리스크 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숙취 탓이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0일, 21일 이틀 연속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하자 보고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업무보고를 받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는데요. 이에 강인선 대변인은 빡빡하게 잡은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며 통일부 업무보고가 연기돼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또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일정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여가부 업무보고를 뒤로 미룬 20일에는 한국 가봉 정상회담,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접견,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등 3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통일부 업무보고를 연기한 2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외교부 업무보고 등 2건 뿐이었습니다. 전날의 경우 비상경제 민생회의 말고는 접견 수준의 단순 일정에 불과했는데요. 결국 빡빡하다는 해명은 변명임을 자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이 지난 7월 2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 3시경까지 밤을 새워 마신 과음 탓이 아니냐는 의혹이 24일 뒤늦게 제기된 거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기억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니, 석 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하시나요?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